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최태원 뭐 얘기를 안 해도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요즘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솔솔 이 기업인 가석방 얘기가 지금 쭉 나오고 있다가 연초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 나오신 출연자 여러분들은 이 기업인 가석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가석방이라는 제도는 행형 정책으로서 그 사람을 이제 구금을 했다가 감옥에서 징역을 살리는 거죠. 네. 살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다 반성을 했어. 개과천선돼서 더 이상 감옥 속에 안 가둬놔도 사회에 다시 환원을 시켜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경우에 굳이 만기까지 감옥살이를 시키냐. 일단은 내보내보고 그 가석방 기간 동안 별 문제 없으면 끝나자. 이런 것이 가석방인데, 순수하게 그러니까 행형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운영돼야 되는 것이 가석방입니다. 근데 누가 좀 이쁘니까 한번 해주자. 네. 또 무슨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나가서 경제 활동하라고 가석방을 해주자.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특별사면하고 좀 다르죠. 다르죠.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면하고 가석방은 다른 거. 사면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특별이든 일반이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 또 목적도 달라요. 근데 이 가석방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가석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석방은 초범 같은 경우에 많이 해줘요. 초범을 계속해서 감옥에 두면 나중에 다 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반성하고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나쁜 사람들한테 오히려 나쁜 기운이 전염이 돼.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나가서 사회 가서 몸 버리기 전에 사회로 복귀하는 게 나아. 이게 가석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과 예외의 관점에서 봐도 원칙적으로 이거는 가석방 하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뭐 특별사면 얘기 나왔다가 그 땅콩회항 등 해서 이게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이게 가석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봐도 이거는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가 좋아진다? 이를테면 그 중에 한 명인 오늘 우리 키워드 주제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특별사면 대상이 돼서 나왔다가 그게 나오자마자 또 10월 달에 뭐 450억인가 얼마죠? 또 해먹었어요. 예. 그래서 다시 들어간 경우인데, 아니 이거 뭐 초범도 아니고 재범을 이런 식으로 경제 논리를 가지고 특별사면 대상에 넣었다가 지금은 가석방 대상에 넣는 것 자체도 이거는 적절치 않고요. 보니까 가석방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기준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7년도 이후 보면 80% 이하 수감 하지 않고 가석방 된 사례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봐도 또는 국민적 정서, 특히 우리가 이제 부패가 워낙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등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고, 저는 이런 논리가, 이런 주장이 공중파에서 또는 언론에서 이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민 정서를 기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가석방이라는 거는 그 개인의 어떤 뭐 반성 이런 정도도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꼭 재벌의 원화가 나온다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조직의 활성화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그룹에 예를 들으면 하나 같은 경우도 보니까 회장이 나와가지고 역동적으로 좀 그룹을 이끌어 가는데, 나라 경제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다 하더라도 그 그룹의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축을 이루고 있는 그룹들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
그 그룹이 그 오너가 그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그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 경제에 연결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파렴치범도 아니고 그게 이제 횡령 부분이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을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그 그룹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가석방 해도 나는 무난하다. 또 일부 지금 논리가 이런 거가 있지 않습니까? 재벌이라고 해서 뭐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은 재벌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요건이 되지 않으면은 가석방을 시킬 수 없는 거지만 아마 그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요건은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요건이 안 아니, 요건 요건이 안 뭐냐면 돼요. 안 되나요? 네, 예를 안 들으면 수용 생활을 네, 어느 안 정도 돼요. 이상 네. 안 돼. 안 그러니까 이제 지났어요. 법으로는 이제 3분의 1 30% 이상 수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관행이 80% 정도 이상 전혀 안 돼요, 전혀. 지금 저- 그것도 해당 안 근데 되고 우리 재범이고. 이현 변호사 네.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가석방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해졌어요. 옛날에는 좀 뭐 백을 쓰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런 논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전에는 뭐 여론도 안 살피고 기업인들 막 내보내줬습니다. 기업인들 이래저런 이유가 돼서. 근데 사실은 여권에서 그냥 덜커당 내놓기는 부담이 되니까 한번 여론을 본 거거든요. 이게 여론을 본 거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가석방이 지금 일반 경제사범들, 일반 민생사범들이 90% 다 수용 생활을 해도 뭐 가석방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석방 조건이? 아니 가석방 심사를 매달 그러니까 해요. 매달 해서 그러니까 수용을 어느 정도 이상 모범수에 아니 그러니까 수용만 갖고도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형식적 요건은 네. 형기의 3분의 1 네. 이상을 이상이면- 살면은 일단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에서 교도소에서 행정 성적은 뭐냐, 뭐 이래서 심사위원회,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서. 그래서 그리고 꼭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이 3분의 1이라는 그 요건이 그 전에 3분의 2였어요. 그게 응? 형기의 3분의 2 이상 살게 돼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래서 대개 거의 뭐 몇 달 남겨놓고 가석방을 하는 거였지. 3분의 1을 넘었으면 반도 안 하는 사람을 가석방하고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게 저 찌라시 청와대에서 찌라시 문건 유출해 갖고 국기문란이라고 해서 막 진역 살리고 그러는데 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안 돼요. 이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는 3분의 1 이상 살면 가석방을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 행영 관행상 최근에 또 전과가 없는 경우가 되질 일반적이에요. 않아요. 전과가 근데 초범. 이거에 대해서 가석방을 얘기하는 게 바로 국기문란행위예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가석방 얘기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딱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 법질서를 집행하는 게 수용을 통해서 법질서를 잡는 최고의 보루인데 그거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하지 마셔. 다 하게 되면 할 겁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하게 되면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한 게 돼버리잖아요. 이거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정치권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다 절차에 따라서 다 형식적 요건에 맞게 가석방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하지 마십시오. 딱 대쳐버려야 돼요. 나하고나 이거 생각이 좀 다른데 이게 이제 그리고 재벌 청소가 안에 가서 앉아 있으면 사고 안 치고 좋습니다. 아니, 또 나와서 갑질이나 하고 그러면 더 골치 아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사회에 일종의 그 질서 수준 또는 뭐 법감정, 문화 수준, 가치 수준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슈에서 혼란스러운 게 변화하는
아주 빨리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혼란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석방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뭐 이거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특별 사면을 하든 야 뭐 성탄절 되면 대충 나온다더라.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뭐 재판할 때 잠깐 신경 쓰다가 그 사람 언제 나왔나 몰라. 재벌 총수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돌아가다가 어느 날부터 아니 왜 이게 특사로 저 사람이 나와? 이렇게 정치적인 정쟁하고 맞물려 가지고서 이제 이슈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예전에 솔직히 재벌이 언제 징역 갔습니까? 그렇죠. 예? 다 우선 기소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다 불기소되고 되더라도 다 뭐 대충 벌금으로 내고 뭐 우선 집행유예 되고 사회에 뭐 돈 8천억 내놨다고 뭐 어떤 이 사람 징역 가면은 우리 경제가 망하니까 3년에 5년 풀어줍시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야 이건 아니다. 실형 선고다. 실형을 선고하는데 문제는 해당 법조항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이건 3년에 5년 할 때는 집행유예니까 좀 세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형을 선고하면 3년 이상이라. 그렇죠. 그럼 3년 이상 사실은 그 어떤 그룹의 회장이 징역에 가 있다. 그럼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그 그룹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추이에 대한 완충책이 없다 현재. 이것이 사실은 문제이긴 해요. 아니, 특히 저는 이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내 속담처럼 지금 박근혜 정부가 특히 경제정의를 주장했었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부패나 부패 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작년 연말에 발표한 국제투명성기구의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OECD 꼴찌거든요. 이게 사실은 경제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외신에서 내지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적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예전의 관행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게 왜 작년에 터졌던 버진 아일랜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조세를 안 내려고 감춰놓은 돈이 857조입니다. 그 섬 하나에 우리나라 사람이 숨겨놓은 게. 그러면 거기만 있냐? 외국에 보면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 조세 회피처가. 그런 거 다 합치면 국가 예산의 3배가 넘는 돈들이 가 있고 그 범죄 행위에 대체로 다 누구냐 하면 다 재벌가 중심으로 그런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관행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여야 공이 문제 제기가 안 됐던 이유는 예전에 다 돈 받고 했거든. 야든 여든. 그러니까 문제 제기 안 하다가 이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깨우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태클이 걸리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이런 기회가 저는 우리 그 공직부패든 우리 사회의 부조리인 이 부정부패 문제를 척결할 수 있는 저는 계기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그 재벌에 대해서 그것도 초범도 아니고 재범을 이런 식으로 봐주고 또 그 가석방하고 특별사면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가석방 얘기가 나온 게 원래는 이제 사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사면이 한 번도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 기업인들에 대한. 그리고 뭐 작년에 1월에 5,900명 정도의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지만 기업인은 한 명도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614명의 가석방을 했는데도 명단에는 기업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은 공약대로 안 한다고 하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가석방을 꺼내 들었는데 저는 이걸 보고 꼼수라고 봅니다. 꼼수. 차라리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사면을 해가지고 풀어주려면은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 의원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그 자본주의 국가로서 상당히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 질서 하면 치안 질서도 중요하지만 경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질서. 사실은 그 교도소 지금 가보면 뭐 경제 사범들이 상당히 많아요. 민생 사범들이 사업하다가 감옥에 간 분들이.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 한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표현을 떠나서라도 법의 잣대가 누구한테나 정당해야 그런 민생사범들, 경제사범들이 자기들도 죄의식을 갖고 자성을 하고 반성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잣대가 짧고 어떤 사람한테는 잣대가 길면 그 치안 질서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 질서, 경제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신이 생겨버리면 경제 생활, 경제 활동 자체가 그 룰이 법 질서가 세워지질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정치권에서 이렇게 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것을 법집행 기구인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설령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정치와 행정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 가지고 좀 볼썽사나운 그런 모양새를 연출한 거죠. 그리고 지금 가석방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치권에 있으면 가석방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 사장님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밑에 교도소에서부터 가석방이 심사해서 올라오는 구조예요. 지금은 위에서 누구 좀 가석방 심사해라, 누구 좀 잘 봐줘라 이런 게 거의 관행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신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사범들이 이제 가석방 대개 없다.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재벌들 가석방 얘기 나오는 바람에 일반 경제사범도 자기도 어떻게 해서 가석방 나가볼까 이러니까 지금 수용 생활이 편하지 않은 상태죠. 가석방 시스템을 정치권에서 모르는 모양이지. 내가 한마디 하면은 알아서 법무장관 이하 교도소장까지 옛날에 그랬다니까. 옛날에 전부 그냥 알아서 지금도 기른 그런 걸로 줄 알아요. 생각하니까 그런 식이니까 야 가석방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내 말은 가석방이 정치권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정치권에서도 가석방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걸로 다 알고 있다고.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자기 옛날에 지금 한 거의 날도 추운데 특사 어떻게 안 돼? 근데 그게 아주 오래전 옛날이라고 이미 아주 오래전 옛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번에 기업인들 가석방이 그냥 이게 지금 국민들 여론이 어떤 거를 던져본 거야. 그러니까 던져 보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라는 얘기야. 그치.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뭘 던져보기는 아마 이거 던진 사람들 욕 바가지를 먹을 거예요. 아마 박지원 씨도 찬성한 것 같던데 이번 뭐 당대표 선거에 좀 영향받을 것 같은데 그걸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 기업인들이 이 최태원 회장이나 뭐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건으로 이게 굉장히 좀 악화됐지 않습니까? 재벌의 갑질 논란 때문에 그 영향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 역대 그 사면을 보면은요 가석방은 없었고 김대중 정부 때는 정태서 한복그룹 회장이 사면이 되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IOC 의원으로 그 평창 올림픽 유치에 그 힘썼던 박용성 두산그룹 전 회장이 특사로 이제 나왔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나왔고요. 정몽구 현대차 그룹과 최태원 그때 SK그룹 회장도 그때 사면이 됐습니다. 또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도 사면이 되고 이건희 삼성 회장까지도 사면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만 공약 때 나는 사면을 안 하겠다 기업인들한테 이래서 여기에 지금 딱 올가매져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박 대통령도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한다면은 풀어줄 수 있죠. 근데 그냥 풀어주지 마시고 아까 우리 선 의원님 얘기대로 전국에 지금 교도소에 3만 5천 명의 수용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경제사범이 한 뭐 70-80%예요. 제가 뭐 다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럼 거기서도 좀 가려서 다른 분들도 좀 혜택을 주고 또 하나는 재벌이 나오려면은 어느 정도 이 우리 경제 활성화를 끼칠 것인가 미리 좀 얘기를 좀 하고 나는 뭐 5조를 투자하겠다 3조를 투자하겠다 말을 풀어주면은 특사를 해주면은 기업인 가석방 해도 최태원 회장은 제외라니까. 아니 지금 특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특사? 가석방이 아니라 특사를 특별 사면을 네. 얘기해서 네. 아주 그걸로 깔끔하게 처리해야 아무 문제가 없지.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 변호사 얘기대로 대통령 그럼 법에 의거하는 거 아닙니까 사면은. 그래서 한마 국민한테 동의를 구하고 해주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경제 살리겠다는데 내가 일자리 창출 10만 개 해줄게 하면은 풀어줄 수 있다 얘기죠. 이거를 제안한 사람들이 보면은 참
속이 없는 사람들이 이 시점에 지금 조현아 때문에 재벌이 바가지로 욕먹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가석방지하라니 될 것도 안 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지 하려면. 북유럽 국가나 이렇게 청렴 선진국들의 공통된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보공개 제도를 잘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납세 내역 이런 것도 다 공개받도록 돼 있어요. 공직자들 이메일 기록도 다 그 보관하고 공개토록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뭐가 있냐면 불관용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웨덴의 그 총리 같은 경우는 34만 원어치 관용카드로 자기 조카한테 선물 사줬다가 부총리직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사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청렴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지금 부패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 좀 더 한 단계 도약하려면 대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특별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지금 기준 관련해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이건희 그 삼성 회장 그 사면할 때도 사면심사위원회가 들러리 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점에서 보면 이를테면 지금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정권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법원장 또는 국회가 뭔가 역할을 하고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대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를 하더라도 사면을 하더라도 그거에 입각해서 하도록 한다든지,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런 걸 만드는 게 저는 그걸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태원 회장은 그 조현아 부사장 건으로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둘째 딸이 최근에 그 ROTC 군 입대 장교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그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미지가. 그래서 좀 되는데 조현아 그 부사장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똑같이 기업인을 뭐 가석방을 하든 사면을 하든 해주려면은 좀 옥석을 가려서 파렴치범은 좀 빼야 된다, 기업.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우리 그 최태원 회장의 그 범죄 사실이 여러 피해자가 많습니다. 450억. 쉽게 얘기하면 회사 돈 갖다가 자기 개인 채무를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 LIG 넥스원 부회장이 있습니다. 지금 징역 4년을 받고 2년 넘게 좀 수감 중인데요. 구본상이라고 있습니다. 구본상 회장인데, 부회장인데, 이분은 2012년에 기업보험 아시죠? 기업보험 CP를 사기 발행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곧 부도가 나는 건데 CP를 발행해서 피해자를 수만 명 양산을 시키는 이런 범죄자까지도 사면이나 가석방을 해줘야 되느냐, 이것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